들어가서 67년이 정치적으로 격동기입니다. 특히 언론계에는. 그때부터 이제 군사 정권이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또 대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동아일보는 함부로 다루기 어렵고, 그러니까 많은 공작이 시작되던 시점인데 우리가 그걸 알 리가 없지. 견습 기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어나는 상황이 천지 언론 자유가 외부로부터 많이 침해되고 있고 제작에 간섭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지냈는데 그 당시 나는 그 돌아가신 청관호 선생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훌륭하다. 그때도 청관호 선생이 상당히 체격이 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가 내 배쯤 될까 말까 정도로 키가 거구예요, 거구. 목소리 크고. 그런 분이 우리가 입사했을 때는 주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편집장을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제작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분인데, 이분 이제 편집, 주필이면 아무래도 이선으로 물러난 거랑 비슷하죠. 사설만 관여를 하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 당시 편집국의 간부들을 보니까 청관 패밀리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열심히 이렇게 지면을 분석을 해보면 천관우 선생이 동아일보에 입사한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달라요. 천관우 선생이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신문 제작에 관여하기 이전에는 동아일보는 사실은 이게 우파, 한민당, 기관지나 비슷한 신문이에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관호 선생이 회사 측으로부터 제작 전권을 위임을 받았겠죠. 와서 소신껏 신문을 만들다 보니까 신문이 잘 팔렸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 도서관 있고 그 게시판에 있는 신문을 학생들이 열심히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청관호 선생이 이제 사건, 여러 가지 필화 사건에 관련돼서 동아일보를 떠난 이후 신문사가 좀 또 흔들리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미있는 현상이 조선일보에는 이런 저랬던 역사적 평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선우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 선우이 씨. 그 사람도 거물은 거물입니다. 그 사람도 청관호 선생보다 키가 약간 차고, 하여튼 거구의 그분도 거기는 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운감 출신인데, 조선일보에는 선우이가 있고 동아일보에는 천관우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군사정권 들어선 이후에 호흡을 많이 맞춰요. 그러면서 신문윤리원회 파동 같은 때는 공동대처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그 거물들이 있을 때는 신문이 참 낙양의 직가를 올렸는데, 청광 선생이 이제 그렇게 동아일보 자체가 원해서 청광 선생을 내보낸 건 아니에요. 국가의 정보부의 압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그분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동아일보가 빛을 잃고 그 많은 유능한 젊은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일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 불만이 이제 노동운동으로 갑니다. 나는 1967년 1월에 입사해서 74년 3월에 노동조합 만들다고 간부했다고 해고하면 당하고 한 달 만에 복직하고, 또 그 다음 해에 3월 17일이죠. 12일이죠. 75년 3월 12일 날 자유언론 파동으로 2차 해고가 됐다. 2차 해고. 그러니까 두 번 해고됐는데, 실제로 동아일보 들어가서 나온 날까지 싸우다가 기자 생활을 다 많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또 출입처가 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입처를 가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언론사 내에 그런 언론자유 운동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 보도를 조금씩 했어요. 아주 안 하는 데도 있었고. 그건 또 같은 기자들이 금방 알죠. 가면은 출입처에서는 크게 부러워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 자기들 회사 분위기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그런 운동, 언론 운동, 자유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뭐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술을 한잔 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구경이야 한 것에 불과한 이 사람이 또 출입처 나가면 대접을 많이 받았고 관리들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 유신치하 공무원들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개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 공무원들은 또 외국 여행도 자주 갔다 오고 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외국 소식도 알고 일반적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뭐 외국 신문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언론 자유가 대충 뭔지는 안다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드물게 그런 민주주의가 뭘로 보이느냐? 바로 언론 보도기관의 보도기능, 보도활동 이런 것이 척도 아니냐?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그런 투쟁하는데 격려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동아일보에서 오직하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했겠어요. 동아일보가 노동조합을 우리가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원래. 해방 공간에서 동아일보가 복간이 됐을 때 공무국의 문성공들이 원래 노동조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죠. 왜냐? 공무국 인쇄 파트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10여 명이 주동이 돼서 했던 가운데 거의 다 뭐 해고되고 비참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 그 저 보수적인 지주 세력이 그걸 용서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사실 해방 당시 해방 직후에는 기자들에게는 노조는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인식이 주로 있었죠. 공무국 그런 게 기술 파트 이쪽에서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당시 언론 노조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대 권력하고 붓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붓이 하나하나는 약하잖아요. 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거라는 막연한 판단. 그런데 그게 당시 동아일보 경우 물론 다른 사도 비슷하게 했겠지만은 이 지주계급 출신들이 이 만들고 키워온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게. 신문사가 회사니까. 그 경영진들의 그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은 노동조합, 노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경직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독재체제 아니에요. 둘이 노동조합을 탄압하자는 데는 손발이 척척 맞는 당시 사회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 하나를 못 만들어야 라는 기본 인식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었죠. 그걸로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니까 그날 바로 서울시청에 설립 신고하자마자 해고당했고 그러나 당시 한 편집국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흔히 말하는 기자 PD해서 한 200여 명 될 텐데 160명이 회원 가입을 해서 조합원 가입을 했어요. 좀 회사가 좀 큰 저희 경랑이 휘몰아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고됐고. 그런데 우리가 복직을 했지만 그 복직이 김씨들이 뭐 아량을 베풀어서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해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당시 재판부가 아마 날짜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
가처분을 받아주기로. 그러니까 그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그것을 정보부 측에서 알고, 또 물론 동아일보도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까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측에다가 만약에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사 체면이 뭐가 되느냐,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해라 해서 조건 없이 소위 사면을 하는 거예요. 사면을.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재밌어요. 지금도 누구 등 14명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향후 이를 사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향후 이를 사면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면이 아니고 과거 발생한 날로부터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 방을 붙인 날로부터 사후에 사면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을 받고 복직을 하고 뭐 이제 불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이 원상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노동조합을 월급 몇 푼 받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을 우리가 좀 확보하자, 그걸 키우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건데 그것이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당시 뭐 청관원 선생님이나 회사 내부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입사했던 70년 12월부터의 상황은 유신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유신 권력이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슨 회사 내부에 무슨 뭐 청관우 선생이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유신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박정희 권력이 온갖 정말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할 때가 되어나서 당시의 언론 분위기는 그런 정치 박정희 권력이 압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김상만, 뭐 청관호 선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치 권력이 압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그 정치 상황이 압도를 하느냐면은 기자들이 전부 자기 검열하고 있었어요. 저도 곧 거기에 익숙해졌고, 뭐냐면은 신동아 같은 경우에 차관 르포 냈다가 그거 르포 쓴 사람 잡혀가서 중앙경무부 가서 되게 얻어맞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차관 그 르포를 게재한 신동아 부장 인사조치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조금 문제되는 기사 있으면은 기자들 잡혀가고, 그래서 그 유신 권력이 온갖 그런 폭력적인 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편집국에 당시 그 방중령이라고 중앙경무부 직원이 나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도하던 시대여서 뭐 물론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권위주의적이고 김상만 씨 캐릭터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김상만, 청관호 선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치 권력이 유신 독재 권력이 압도하던 시대여서 그 권력하고 이제 싸움인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1년에 한 번씩 동아일보 창사 기념일에 그냥 일회성 선언문 채택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지속성도 없고 조직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직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조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이 됐고,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바탕이 돼서 사실은 12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작 거부라는 그런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다진 게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신 독재 권력이 압도하던 시대에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겠다. 우리가 정말 기자냐 개냐 이런 식으로 기자는 뭐 기자와 개는 뭐 접근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참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하고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동아투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때 12사도 그렇고 이듬해 3월 17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온갖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 선택을 할 때 핵심 기준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내가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라는 그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늘 참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거의 외길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저한테 없었어요.